궁금한 백문백답. 양육비.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의 부담. 질문.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의 부담목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부부 공동 원칙.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목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 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합의 또는 법원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의 양육비 상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에게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의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자녀의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는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사정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고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